자, 요즘 대한민국 축구계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시작으로 축구계에 관련한 논란 그리고 좀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많은 팬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한국 축구가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 선임이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하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축구협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의 후임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정신없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월드컵 실패를 시작으로 여러 축구계의 이런 논란과 비리가 터지면서 참 축구 팬들이 보시기에도 참 머리 아프고 좀 피로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쨌든 새로운 감독을 뽑아야 하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이게 좀 후보들도 많고 또 워낙 진짜 어떤 사람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은 좀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뭐랄까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9월과 10월, 11월 A매치를 책임질 임시 감독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반기에 있을 A매치도 중요하긴 한데 당장 내년 1월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시안컵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임시 감독을 구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사실 아시안컵만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되고 그만의 이제 팀을 빨리 만들어서 아시안컵을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시안컵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임시 감독을 뽑는다고 하면. 근데 지금 일단 아시안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좀 한국 축구의 이런 썩어 있는 뿌리부터 좀 뽑자는 취지로 지금 일단은 그 임시 감독이 지금 먼저 임시 감독을 좀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박지성이나 이영표 등을 중심으로 K축구혁신위원회라는 이런 조직이 꾸려졌죠. 네. 이 조직이 이제 앞장서서 이 대한축구협회의 기존 선거 방식을 좀 싹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협회장을 뽑는. 네.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축구 임원들이 선출하는 이전 간선제에서 좀 선거인단을 늘리는 직선제로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 자연스레 협회장 선거도 미뤄지면서 조금 협회장이 없을 때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일단은 임시 축구 대표팀은 임시 감독으로 가되 좀 전체적인 이런 썩어 있는 한국 축구계의 카르텔이나 이런 뿌리를 뽑는 걸 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협회장이 선출이 된 이후에 정식 감독이 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정 없는 대회가 될 텐데 그걸 그냥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어쨌든 일단 지금 임시 감독을 선임해서 9월, 10월, 11월 A 매치를 이렇게 좀 완료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감독이 그 A매치 기간 또 너무 잘해서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아시안컵 준비는 괜찮을 텐데 11월 A매치가 끝나고 1월에 있을 아시안컵을 위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면 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감독이 정말 잘 맞아서 이제 아시안컵까지 가게 되면 정식 감독까지 가게 되면 참 좋은 그렇죠. 시나리오가 될 것 네. 같긴 한데 일단 보도를 보면 참 많은 감독 후보들이 언급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누가 유력할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그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많은 후보가 좀 언급이 됐었죠. 뭐 네. 파울루 벤투 전임 감독을 시작으로 차비나 마르티네스, 포옙, 달리치, 토렌트, 르나르, 아기레, 아놀드, 모레노, 카사스 그리고 스토이치코비까지 진짜 많은데요. 그러네요. 원래 사실 새로운 감독을 뽑을 시기만 되면 이렇게 조금 그 이름값 있는 감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점점 현실적인 감독으로 후보들이 좀 추려지곤 하죠. 네. 근데 뭐 바르셀로나에서 그 차비가 우승 경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서 이게 한국이랑 연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한국을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아시안컵 언급을 이유로 좀 갑자기 한국에서 살짝 언급되긴 했는데 네. 결국 차비는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갔고 그쵸. 또 이제 뭐 또 이름값 있는 마르티네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네덜란드와 또 연결되기도 하면서 아직은 한국보다 좀 큰 팀을 맡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달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달리치 같은 경우도 크로아티아를 오랫동안 이끌다가 이제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로 새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 돌풍을 이끌었던 르나르는 코트디부아르로 갔고 아놀드는 이라크 대표팀과 재계약을 맺었고 네. 월드컵에서 meg시코를 지휘해서 우리를 상대했던 아기레 감독은 이게 좀 멕시코 언론에서만 나온 한국 취임설 보도다 보니까 네. 사실 신빙성이 크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벤투 같은 경우는 임시 감독은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 계획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철회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임시 감독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이코비치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도 이제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표했으나 네. 정식 감독만 원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토이코비치가 최근에 임시 감독직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번 새 감독을 찾을 때마다 이 화려한 빅네임이 막 거론이 되다가 좀 이제 현실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그 제한 조건이라든지 예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이런 좀 이름값 있는 감독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적은 딱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만 거론하는 거예요? 네, 약간 우리나 아니면 해외에서 좀 일방적으로 좀 거론되는 것이 많고 그거를 이제 저희 국내 기자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감독이 우리나라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쭉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제 포옒이 또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인데요. 네. 포옒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꾸준히 원했고요. 당시에는 최종 감독 후보까지 올랐으나 저 홍명보에게 밀려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북 현대로 와서 이제 지난 시즌 우승을 K리그와 저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한국 리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감독이다 보니까 네. 솔직히 기자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어요. 게다가 이제 포옒이 지금 임시 감독이든 정식 감독이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한국 감독을 원했는데 네.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네. 사실 그 기자들이 선수나 감독을 인터뷰하려면 구단이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 경기장에서 직접 만나거나. 그쵸? 근데 포옒은 그 인스타그램 네. DM 메시지를 답장을 해줍니다. 기자분들한테요? 네, 취재진의 질문에. 오. 물론 명함도 좀 보내면서 그쵸, 네, 오. 취재진이라는 걸 좀 인증을 해주고 네. 가벼운 질문을 던지면 그 적극적으로 해주더라고요, 답장을. 그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포옒 감독은 어쨌든 이런 DM이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취재진의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줬고 그래서 한국 감독에 확실하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꾸준히 언급해줬어요. 그러니까 DM으로 온 답장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일단은 지금 지원 준비를 하고 있고. 진짜요? 네. 과정까지 다 얘기했어요?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 그냥 가볍게 지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가볍게 그냥 얘기는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한 거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제가 일단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가장 큰 이유가 저기 지금 포엣이 같이 꾸린 이런 사단들이 네. 조금 대한축구협회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요. 아. 일단 포엣은 네. 그 전북 시절에 함께했던 코치진을 꾸렸고 추가적으로 그 이동국 공격 코치와 최은성 골키퍼 코치를 같이 이렇게 데려오면서 네.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감독 후보들의 코치들이 더 좋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게- 게-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감독 후보들의 사단들을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네. 이게 조금 아무래도 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동국 코치의 영입이었죠. 이동국 코치. 네. 예. 포엣이 이동국을 공격 코치로 데려오면서 이제 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동국은 그 지도자 경력이 전무예요. 아. 네. 뭉쳐야 찬다 정도만 이제 경력이 있고 이렇게 공식적인 코치나 감독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이동국을 사단으로 데려온 부분도 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엣이 왜 지도자 경력이 없는 이동국 코치를 영입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포엣이 조금 작년에 전북을 지휘하면서 이동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많이 알게 되고 아무래도 전북의 레전드다 보니까 이동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분명 그 코치로 영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잠재력을 보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단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 이야기가 들리고 있긴 한데 네. 가장 지금 유력한 이유 사유로는 그게 지금 그 사단 때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포엣은 어쨌든 정말 이거 한국 감독 정말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 이 사단을 좀 다시 꾸리면서까지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뭐 그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네. 재도전 어쨌든 만약에 임시 감독이 그만두고 정식 감독을 새로 이렇게 또 찾게 된다면 뭐 지원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 DM은 읽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기분이 많이 지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포엣이 탈락하면서 유력 후보로 토렌트, 모레노, 카사스가 있는데 사실 이 세 명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잘 알려진 후보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특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공교롭게도 다 세 명 다 스페인 국적이고요. 먼저 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독으로서 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예. 그냥 뉴욕시티나 뭐 브라질의 플라멩구, 그다음에 튀르키의 갈라타사라이 등에서 좀 그 지도 경력이 있는데요. 이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경력이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 무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 이제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부분도 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저기 빌드업이나 패스 같은 걸 좀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좀 감독으로서의 수석 코치로서의 역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 같으나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좀 인정받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레노 감독을 꼽을 수 있는데 네. 모레노 감독도 이제 스페인 출신으로 바르셀로나와 AS 로마 등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으로는 2019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떠나면서 이 당시에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던 그 모레노 감독이 잠시 지휘봉을 잡았다가 정식 감독이 됐어요. 근데 엔리케가 그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저 모레노는 이제 스페인 대표팀을 떠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AS 모나코와 그라나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치라는 팀에서 이제 지휘봉을 잡았었는데 이 소치에서의 작은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소치에서 이제 그 모레노 감독이 경질을 당했는데 이때 이제 소치나 뭐 러시아 언론 쪽에서 모레노 감독이 경질당한 이유가 모든 팀 운영을 챗 GPT로 운영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의문을 이런 이유 경질 사유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상황인 거죠? 근데 모레노 감독은 직접 반박했어요. 반박했어요. 그냥 러시아어를 내가 잘 몰라서 챗GPT를 통해 번역을 한 것뿐이지. 그래서 팀 운영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러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서로 이렇게 러시아 쪽과 모레노 감독 쪽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뭔가 이런 확실한 결론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해프닝 그러네요.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카사스는 이런 감독뿐만 아니라 스카우트나 경기 분석관, 좀 디렉터 등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좀 수석 코치 경력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감독으로서의 이런 많은 경력은 없어요. 2022년에 이라크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고 현재는 그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라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대표팀 초중반에는 좀 성실하고 좀 프로페셔널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네. 경기 능력, 운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2025년에 좀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됐고요. 올해부터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라는 팀을 맡고 있는데 지금도 아무래도 만약에 대표팀 임시감독직에 합격을 한다면 바로 이 라이언시티 감독직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쭉 들어보니까 세 분 모두 특급 참모 출신이긴 한데 메인 사령탑으로는 이제 계속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 한국 대표팀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대표팀을 이끌고 장악하기에는 좀 리더십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 불안한 부분이 많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임시 감독직을 원하는 사람, 임시 감독직을 구하다 보니까 유명한 감독이 좀 오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현실적인 감독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같은 부분에도 사실 임시 감독직이라서 분명 선수단 장악이나 좀 선수단 장악이 좀 어려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 워낙 또 뛰어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각자 이런 에고나 이런 게 좀 강해서 어차피 한 6경기만 하고 갈 감독이다라고 해서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감독의 좀 능력에 달린 거고 그쵸. 대한축구협회가 잘 추려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알아본 바로는 또 이 3명뿐만 아니라 2명 정도가 더 외국인 감독 후보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과는 어쨌든 그 9월, 10월, 11월 A매치 결과는 결국 또 대한축구협회 책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2명은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어느 정도 살짝 얘기는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저 언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축구 팬들은 여론은 어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후보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완전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임시 감독을 구하는데 뭐 얼마나 좋은 감독을 원하느냐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반대로 조금 처음에 이제 뭐 차비나 마르티네스 같은 감독들이 언급이 됐을 때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이름값의 감독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실망한 이런 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님이 보시기에 좀 유력이요. 감독이나 혹은 뭐 좀 희망하는 감독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포엣이 유력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유력은 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좀 희망하는 감독이 있다면 저는 한번 토렌트를 한번 토렌트?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 수석 코치로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경험은 경험. 분명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네. 과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나? 비슷한 축구를 좀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좀 호기심에 호기심이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 축구는 정말 그야말로 난국에 빠져 있는데 쇄신과 혁신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이 차기 감독 선임까지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